한국예술종합학교의 허영일입니다. 저는 오늘 한양대학교 금보기무용단과 더불어 미국 현대무용계의 고심점이었던 베니션 스쿨과 미국 남성무용단을 조직했던 테드션의 작품 세계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세인트 데니스와 션의 이름을 합친 베니션 스쿨은 1915년부터 1932년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속하였습니다. 베니션은 당대 그리고 후세의 현대무용을 무용의 장르로 제도와 표준화한 지대한 공을 세웠습니다. 베니션의 철학은 무용교육에서 비서구적인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현대무용 제1세대의 대부분은 데니스와 션의 지도 아래 데니션 스쿨에서 비유럽 민족들과 관련된 중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원주민의 민족춤을 배웠습니다. 제10형에 기초한 이 춤들은 수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온 원주민들의 간습과 같이 다채로운 색조고 감정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객들은 그 춤이 빚어내는 이국적 강경에 매혹되기도 했지만 그것은 차원 높은 예술로 보기보다는 단지 대중적이며 장인적인 예술로 생각했습니다. 베니션 학교에서는 미국 현대무용 찹서대 잭 홀, 마사 그라함, 루이 호스트, 도리스 험프리, 바턴 모, 월터 테리, 찰스 아이드런,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교수, 작곡가, 극작가, 무용가들에게 정신적 영향을 끼침으로써 그 영향이 오늘날의 다양한 무용 창작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또한 션은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프랜차이즈로 무용 학교를 펼쳐나간 것은 그에게 1세기 앞서 앞을 예측한 사업적 수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머스 커닝맨, 폴 테일러, 머리 루이스, 엘빈 네일리, 에릭 호킨스, 아더 미철 등에 의해서 오늘날의 무용계가 형성되기 이전에 불과 5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남성 무용단을 태동시키기 위한 치열한 어떤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투쟁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이 테드션입니다. 에딘 마이어스 션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시작한 발레 수업에서부터 그는 무용단은 근본적으로 남성의 활동이라는 생각을 논리화시키는 데 심혈을 기울였고 제이콥 필러우 남성 무용단에서 나체가 거의 규칙이 될 정도로 인간의 신체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는 이미 1917년 이후부터 무용의 동작은 일상생활의 동작에서 유래된다는 점에서 섬세하고 빠름을 중시하는 여성 무용 동작을 만드는 반면 남성의 동작 예를 들어 판싱선스의 공격, 풀베는 사람의 움직임, 나무꾼의 나무 베는 동작들은 어깨에서 출발하면 가족을 부양하는 필요에 부응한다고 하며 여성 무용과 함께 구별되는 남성 무용의 특징적 요소를 논리화하였습니다. 미국 최초의 남성들만으로도 구성된 이 무용단은 1933년부터 40년까지 7년 동안 존속하였고 63개의 크고 작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물론 션의 작품이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작품이든 아니든 그가 안무한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은 나름대로 극장 무용에 익숙해질 수 있었고 순수 무용에 대한 관객이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테드션 작품 세계의 특징은 역시 남성 무용단 결성 이후의 활동에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1933년 3월 21일 보스턴 레파토리 극장에서 열린 션의 남성 무용단의 첫 번째 콘서트 오프닝 작품으로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대학 지휘과 학생 8명이 구성해서 공연한 오세이지 포니의 만남을 춤은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세이지와 포니는 여기서 인디안 종족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테드션의 아부 노트를 살펴보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션은 4명의 무용수들이 한갈색 피부에다 반나로 사슴 가죽의 구슬을 단 장식을 앞뒤에 두른 구슬 달린 혁대를 매도록 의상 디자인을 했다. 그리고 삭발한 느낌이 들도록
머리에 꼭 맞게 두 번을 두른 다음 쌓아 내린 머리에 기분이 나도록 사순고리를 달아서 목덜미 언저리까지 내렸다. 호모그르느 음악은 무대 네 귀퉁이에서부터 한 사람씩 등장할 때부터 지귀의 네 귀퉁이를 상징하도록 안배했다. 전통적이면 간습적인 양식대로 무릎을 구부린 채 힐토 스텝으로 춤추면서 네 명의 무용수 각 개인은 빈 조롱막으로 만든 딸랑이를 양손에 들었다. 이 박은 매 스텝마다 위아래로 흔들려 소리를 내고 머리와 몸통과 팔과 다리의 상호 복합적인 움직임이 철학적인 싱코페이션에 따라 일어나는데 맞춰서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인다. 직선, 원형, 나선형, 대각형의 무대 진행 방향은 스텝에 따라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4명의 무용수들의 마지막 포즈는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고정한 채 거만한 표정으로 오른팔을 앞으로만 하고 왼쪽 뒤편으로 시선을 주며 이침이 담고 있는 극작 긴장감을 깊게 해주었다. 쇼는 아메리카 인디안의 다양한 부족들을 전주하여 미국의 토착적이고 동족적인 무용을 현대 무용에 전복시킨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춤은 단순하게 여흥이나 오락 혹은 볼만한 구경거리로서 취한 것이 아니라 그들 부족 고유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을 만들어주는 우주의 힘을 형상화하고 개발하는 초월적인 수단이었다. 그와 그의 남성무용단은 소위 민족무용이라 불리어지는 공연을 규칙적으로 순회 공연하였다. 그는 공연 형태에서 미국 형태를 사용한 첫 번째 진정한 안무가였다. 그가 안무한 인디안 무용들은 자주 리바이벌 되지도 않고 변형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해 무용가 학자들은 글이나 사진 또는 효니 토착 미국인들의 진정한 무용을 재창조해낸 독특한 입장을 자각을 통해 상상하는 것만으로 재구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공연되는 김복희 무용단의 폴로네즈와 패티시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현대무용의 원리는 불멸하여 새로운 시대에 또 다른 열매가 열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속되어 꽃을 피우도록 해야 한다. 다만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분명한 점은 존경을 받는 만큼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현대의 많은 예술가들에게 앞서 테드 쇼넥에서 볼 수 있었던 끊임없는 열정,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자세, 한 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결단력, 그리고 뛰어난 능력 등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다. 자, 여러분, 오늘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김복희 무용단의 폴로네즈와 패트시의 실제적인 재구성된 실제적인 작품을 통해서 테드션이 인디안의 토속적인 춤을 현대무용에 어떻게 접목시켰는가를 살펴봅시다. 그리고 아울러 1930년대의 미국의 현대무용과 1990년대의 미국의 현대무용이 사회적인, 시대적인 무용의 형태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 작품을 통해서 살펴봅시다.